예, 안녕하십니까. B2 트랙 B의 세 번째 세션 디지털 헬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상미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최상미 교수님께서 자장이신데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세션을 진행하려고 왔고요. 저는 단국대학교 이환수 교수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첫 번째 세션에도 자장을 했었는데 제가 프로그램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진행을 위해서 스무스한 진행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총 이 디지털 헬스 세션의 발표는 총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오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 먼저 이제 연세대학교 형대우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내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와 의학정보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코비드-19 발생 전후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된 체온 센서의 선행 연구 자료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T 서비스 학회 총기학술 대회 국내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와 의학 정보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코비드-19 발생 전후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된 체온 센서의 선행 연구 자료 조사 연구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융합의학과 형대우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연구 방법, 세 번째로 연구 결과, 네 번째로 연구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은 이제 스마트폰 보급화가 이제 웨어러블 기술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IT 제조업들이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며 표준 재정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자기 건강 모니터링과 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분야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온은 환자 상태를 평가하거나 문제를 확인하고 질병의 유무와 진행 정도를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로 생체 정보 중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반드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체온 측정 방법은 이제 구강이나 직장에 이제 체온계를 삽입하여 측정을 하지만 이 측정 방법은 이제 체내 중심 체온 측정을 할 때 정확성이 이제 차이가 있고 장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체온을 평가하기가 조금 곤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체온 센서를 탑재한 블루투스 이어폰 형태와 같이 웨어러블 기기들로 이제 멀티 센서로 이제 개발이 되거나 울복형 센서의 복합적인 모듈로서 체온 측정이 다른 생체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된 체온 센서를 이제 인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체온계의 개발 동향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제 치료제나 이제 백신이 이제 긴급적으로 승인이 돼서 이제 실용화가 되고 있는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다면 경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위축된 현 상황이 악화되어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비드-19은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의 빠른 인지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센서가 탑재된 디바이스를 통해 확진자를 감지 관리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발생 전후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된 전자체온계 개발 동향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특허청의 키프리스와 유럽 특허청의 정보 검색 서비스인 익스펙션트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199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체온 측정 센서 관련 특허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코비드-19 발병 전후에 이제 개발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10월 16일 전후에 전자체온계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이제 매드라인과
EM 베이스 이제 웰리라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문헌 조사 프로그램 문헌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한 연구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아닌 전자체온계 연구 활용도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비교 중재, 결과, 추적 관리, 관찰 기간, 연구 수행 장소, 연구 설계는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국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총 139건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이 중 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총 37건이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체온 측정 센서 기술에 대한 특허 점유 현황 조사 결과 37건의 특허 중 출원이 있는 총 33건으로 밝혀졌고 그중 18건이 기업체, 11건이 개인, 3건이 대학, 1건이 국가연구기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이제 전자체온계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주 초이스 테크놀로지 주식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체온 측정 센서 기술에 대한 디자인 적용 현황입니다. 사용자의 이제 직접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패치 형태가 23건,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형태가 9건, 기타 방식이 5건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방식에는 이제 을복 형태와 비접촉식 기기 형태가 2건, 기판 형태의 일체형 센서가 1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특허를 조사하였는데 총 738건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이 중 각 국가별로 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총 7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 조사를 하였는데 중국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4건, 한국이 8건, 다음으로 일본, 유럽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76건의 특허가 기존에 출원인은 총 106건이었습니다. 그중 58건이 기업체, 8건이 대학, 2건이 개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온 측정 센서 기술에 대한 디자인 적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피부에 직접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패치 형태가 41건,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형태가 20건, 기타 방식이 15건이었는데 을복형이 이제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슴 벤트 형태가 4건, 수건 형태가 1건, 스마트 안경이 1건 등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외 코비드-19 전후 선행 연구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코비드-19 전후 선행 연구 자료 선별 현황을 보시면 코비드-19 이전에 이제 매드라인에서 53건, EM베이스에서 77건, 윌리에서 1건이 검색되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원문 확인 불가한 논문은 11건, 전자체온계 관련 연구 내용이 아닌 것 28건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59건을 선별하였습니다. 코비드-19 이후 매드라인에서는 100건이 검색되었고 EM베이스에서 129건, 윌리에서 8건이 검색되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원문이 불가한 논문은 1건, 전자체온계 관련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은 147건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총 43건을 선별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자료 연도 및 연구 목적별 게재 논문 수입니다. 이제 전자체온계 관련 논문은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디지털 스퀘어 개념이 보급화된 2010년 이후 게재 논문이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코비드-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을 기준으로 전자체온계 관련 논문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구의 약 42%가 최근 1년간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보아 코비드-19 발생 이후 모니터링 및 예방이 중요한 체온 검사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함께 체온 측정 기술을 활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체온 센서를 활용한 응용 분야 연구 분류입니다. 이제 체온 측정 센서가 포함된 웨어러블 형태의 기기를 활용하여 의료 및 질병 예측, 진단 목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된 자료는 23건인데 이 중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체 신호 데이터 입증이 7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료 목적 이외에 이제 개인 건강 관리에 전자체온계를 활용한 선행 연구 자료 조사는 27건이고 스트레스 모니터링 관련된 연구가 12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비드-19 전후 관련 체온 측정 연구 분석입니다. 코비드-19 발생 이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적외선 온도계, GPS, RFID 센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무증상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임상 가이드 솔루션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코비드-19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발생 시점 이전에는 전자체온계 자체의 체온 측정 값을 이제 정확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보단 시판되고 있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기를 통해 체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연구가 주로 되었다면 코비드-19 발생 이후 전자체온계의 측정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발 중인 전자체온계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입니다. 이제 코비드-19 발생 이전 전자체온계 분야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 이제 매년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계속 활발하게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용화 단계에는 연구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질환에 대한 비대면 진단 및 자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자체온계 관련 분야는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코비드-19 발생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자체온계 시장에서 기기 개발 방향성과 시장 흐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자체온계 관련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개발 방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자체온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특허 검색하고 서류 정보 검색, 그러니까 논문 검색이죠. 문헌 연구를 같이 이제 병합해서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고 대부분 연구들이 보면 특허 검색만 따로 하거나 문헌 연구 리뷰 페이퍼에서는 이제 문헌 서류 정보 검색만 따로 하는데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했던 노력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실 이런 전자체온계가 단순히 펌메드나 이런 쪽 말고 공학 쪽 저널에서 충분히 어떤 논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 서류 정보의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공학적 문헌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상적인 부분에 데이터가 많이 체온이 특히나 장기간으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임상적인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의학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사실은 특허 정보에서는 그냥 기술 현황만 나오지 어떤 의학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그렇게 많이 또 약간 밸런스를 맞춘 네, 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춘. 예,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논문에서 특허 정보 검색하셨으면 검색식 같은 것들은 이제 같이 표현해 주시면 아마 독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검색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실제 논문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